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 제주 서귀포 날씨는 화창하고 좋습니다. 어제까지는 흐리고 조금 추웠는데 오늘은 이제 봄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촬영을 끝내고 야외로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 특강으로 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한 문제는 고추 문제에 대해서 수확 전 그리고 수확 중 사고가 동시에 일어났다면 그때 잔존보험가입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VIP 분들이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풀고 그 다음에 가축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30분이 조금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고추 문제입니다. 잘 보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추는 수확기 이전 사고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수확기 중에 보험금을 구하고 그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게 구분 점수로 7점, 뒤에 문제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8점으로 주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VIP 분들이 유의하실 것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확기 전과 수확기 중일 때에 대해서 보험금을 구하라고 했지 그 합계에 대해서 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시험 합격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합계까지 쓰니까 감점이 한 2점 된 것 같아요. 15점이 아니고 1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합격에 영향을 안 미쳤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았지만 감점 요인도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것이 중요하다. 괜히 거기에 대해서 합산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수확 전일 때 하고 수확 중일 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필요 없는 사족을 달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그에 대한 답을 써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를 잘 한번 보세요. 제가 하는 방법이 아마 90% 이상 맞을 겁니다. 여러분 방법도 있겠지만 제 방법을 반드시 참고를 하시는 게 시간적으로 아주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꿀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한번, 같은 문제라도 그냥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사항과 이제 계약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확기 이전 사고 조사 내용, 이거는 과수나 밭이나 똑같죠. 계약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사항, 그 다음에 조사 내용, 그리고 수확기 또 중에 또 조사 내용. 이 파란 글씨는 안 보여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직접 계산을 하다 보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면적, 준비기, 생산비 이렇게 쭉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출문제에서 계속 보면 이게 수확기 이전의 조사 내용에서 정식일로부터 사고일까지가 그죠? 생장 일수란 말이죠. 그 생장 일수에 대해서는 일자를 산입을 한다, 안 한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어지든지 아니면 전체 그 일수 중에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도록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분명히 일자는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사고는 정식으로부터 35일째 되는 날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전체 표준 생장 일수에서 몇 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 5분의 1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주어질 확률이 높다. 그것도 감안을 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시험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계약사항이 나오고 수확기 이전 사고 나오고 수확기 중 사고. 이거는 잔경피 병자라고 하는, 고추에 대한 보험금을 구할 때는 잔경피 병자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이제 남은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푸느냐. 잘 보세요. 이럴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지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난 뒤에 문제지를 가져옵니다. 본인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지에다가 필요한 걸 쓴단 말이죠. 그래서 잔, 경, 피, 병, 자. 요거는 약자로 해서 딱 문제지에다가 쓰세요. 문제지에다 쓰고 바로 풀 때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푸는 걸 계속 습관적으로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추 문제는 그렇지. 잔존보험가입 금액. 처음이니까 잔존보험가입 금액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 금액이죠. 보험 가입 금액이다. 글자는 최소한으로 쓰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 면적이 나오니까 5,000m 제곱에 곱하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생산비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준비기, 생산기, 수확기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험의 기준은, 보험 가입할 때 기준은 이 기준이다. 요 기준. 준비기와 생산기까지가 들어가는 그 돈, 그것이 보장 생산비라고 해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보험은 여기서부터 정식 또는 파종을 한 이 파종 시점에서 여기서 보험금이 100% 다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확 종료일까지, 이때까지를 보험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기간과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 생산비 기준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잔경피면 이거는 문제지를 쓰고, 이건 답안지입니다. 답안지. 답안지는 바로 이렇게 쓰세요. 보험가입 금액은 5,000m 제곱 곱하기 보장 생산비는 준비기 생산비. 준비기 생산비가 5,560원 플러스 생산비가 4,440원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갖다가 딱 두드리죠. 그래서 5,000 곱하기 갈로 열고 5,560원 플러스 4,440원 딱 하니까 5천만 나오는 거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은 5천만 원이다. 여러분 요즘 그 문제 트렌드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기출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딱 숫자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가 5천 얼마고 이렇게 하지만 딱 10,000원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많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과 비율이죠. 경과 비율. 그 다음 경과 비율이 뭐냐. 경과 비율. 자, 경과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경과 비율은 수학 전일 때 사고 난 알파. 그래서 알파 값이 55. 작년까지는 55.795축, 고추가 고추해서 55.7이 0.1% 다운돼서 바뀔 예정인 55.6%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55.6%,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55.6% 곱하기 생표. 그러니까 생장일수가 정식일부터 35일째니까 35. 표준 생장일수는 없단 말이죠. 고추는 100일 사진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안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그래서 우리가 이 35일째 되는 것은
3분의 1 지점, 5분의 1 지점으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면, 그래서 경과 비율을 구하면 55.6, 그래서 0.56 더하기 갈로 열고 1 마이너스 55.6% 0.56 갈로 닫고 곱하기 35니까 0.35잖아요. 이렇게 되고 순간적으로 긴장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5 나누기 100 하면 되겠죠. 35 나누기 100 이렇게 하니까 나오면 SSD로 딱 전환을 시킨다면 이게 71.14% 71.14%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경 피해율은 P는 1미다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잊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1미. 그래서 피해율은 손해 정도 비율 대관 소찰.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피해 면적 비율. 피해 면적이 1000m 제곱이니까 5000에서 1000을. 여기서 재배 면적이 5000m 제곱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4800이다 하면 4800 해주면 돼요. 주어진 대로 실제 경작 면적, 재배 면적 분의 피해 면적. 보험 가입할 때는 가입할 때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4900이었다면 4900을 대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관, 크게 면적 비율, 피해 면적 비율이죠. 피해 면적 비율 대관하고 곱하기 소차를 해보니까 손해 정도가 55%다. 손해 정도는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손해 정도 비율로 전환할 때는 20%, 40%, 60%, 80%, 100% 안에 있는 걸 적용을, 높은 값을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정도가 55%니까 20, 40, 60에 들어오겠죠. 60%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손해 정도는 조사했을 때는 55, 51 이렇게 조사했더라도 적용할 때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 40, 60으로 구분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손해 정도 비율이 60% 되겠죠. 60%. 그 다음에 곱하기 피해율이니까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1 마이너스 보니까 미보상 비율이 수학기 이전에는 미보상 비율이 없으니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0. 그렇게 해서 1 나누기 5 곱하기 0.6 하니까 12% 나와. 12%. 12%. 그 다음에 병충해인지를 봅니다. 제 종류가 강풍이기 때문에 병충해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병충해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왜? 재해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항이 됐는데 병충해는 더 적어져요. 병충해는 적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강풍일 경우에는 여기서 병충해는 당연히 없겠죠. 고추라고 해서 항상 병충해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잘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 금액이 5천만 원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5%니까 자기부담 비율이 5%니까 5%를 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5천만 원에서 곱하기 5% 해서 250만 원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답안지에 쓰시고 그 다음에 보험금은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보험금은 그래서 보험금은 잔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5천만 원 잔 경과 비율이 71.14%
71.14%. 피해율은 12%. 잔경피 병충해는 없고, 마이너스 5천만원 곱하기 5%.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립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손이 익을 수 있도록. 그래서 5천만원, 5천 곱하기 0.0 숫자를 줄이세요. 7114 곱하기 0.12 마이너스 5천만원 곱하기 5% 조심하세요. 0.5가 아니고 0.05 이렇게 하니까 176만 8,400원 하니까 176만 8,400원. 이렇게 하면 7점 획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에 쓰고 답은 바로 이렇게 잔경피 병자 보험가입 금액을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라고 써도 문제는 없다. 그 당시에 남아있는 금액이니까요. 요렇게 해서 딱 푸시면 정답은 1768400원 1768400원이 1번의 정답이 되겠다. 다음 두 번째 풀 때 그 다음에 수학기 중 사고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고 했으니 수학기 중에 사고가 났다면 1-수표라는 것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한번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잔, 경, 피, 병, 자단 말이에요. 문제지에 이렇게 잔경피 병자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잔존보험가입 금액 잔존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써놓고 출발할 때 5천만 원이었으니까 5천만 원 마이너스 보험금이 아까 전에 176만 8,400원 176만 8,400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5천만 원 마이너스 1768400 이렇게 하니까 231,600원이 되더라. 그래서 48231,600원이 잔존보험금이에요. 잔경 그 다음에 경과 비율이 되면 경과 비율은 잔경피 병자에서 경과 비율이니까 1 수학 중이니까 1 수표죠. 수학일로부터 15일 그 다음에 수학일수는 보통 주어지죠. 그래서 51분에 수학일로부터 15일이 사고 났으니 15 그래서 경과 비율은 1 분수 천천히 따박따박하게 해서 분수라지 분수로 해서 15 컷을 아래 내렸어. 그래서 50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SST로 전환시킵니다. 그렇게 하니까 70% 나오죠. 70%가 나오나요. 잔경피 피해율은 대관소찰이에요. 대관소찰이니까 요게 피해 면적 비율 피해가 얼마나 입었지 50%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하면 되죠. 50% 곱하기 대관소찰은
보니까 손해 정도 비율이 80%. 저희는 비율이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80%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80% 쓰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10%.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 습관적으로 피해율 그러면 1미, 피막. 그래서 1 마이너스 미보상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잊어먹기 쉬워요. 미보상 비율. 그래서 50%, 0.5 곱하기 0.8 곱하기 1 마이너스 10%니까 0.9죠. 0.9가 되니까 이것은 몇 프로냐 하면 36%. 40% 사고 36%에 36%. 그죠? 그래서 피해율. 그래서 잔경피, 그 다음 4번째 병충해 등급별 비율이 시드름병. 그래서 고추는 역세푸파탄. 역세푸파탄 아니면 다음 등급 2등급을 하니까 이거는 고추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감자는 90, 70, 50이었고 고추는 70, 50, 30이다. 그러니까 70, 50 두 번째 등급인 50%. 그래서 50%. 그래서 잔경피병까지 구했고 자기부담 다섯 번째는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이때 질문을 많이 해요. 옛날 처음에 가입할 때 5천만 원이냐 아니냐를 질문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머지 당연히 잔경 48231,600에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은 5% 그대로. 그죠? 그래서 48231,600 곱하기 5% 0.05% 이렇게 하니까 2,411,1,580원이더라. 그럼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잔경피 병 마이너스 자기부담금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은 잔존보험가입이 48231,600 경과 비율은 70%, 피해율은 36% 곱하기 병충해 등급 비율이 50%. 잔경피병자 마이너스 241,1,580원이더라.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된다. 한번 두드려 볼게요. 그러면 48231,600 곱하기 70% 0.7 곱하기 0.36 곱하기 0.5 이꼴을 해야 돼. 마이너스 바로 해야 되죠. 그는 마이너스 이꼴을 한번 해보죠. 이 정도 되는구나. 마이너스 2411580 그렇게 하니까 366만 하니까 366만 5천 601원 3665601원이 되더라. 뒤에 원.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15점을 획득할 수가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보험금에 필요한 잔경피 병자는 문제지에 쓰고 답안지에다 바로 잔존보험까지 끄면 어떻게 하고 경과 비율은 어떻고 피해율은 어떻고 바로바로 그 용어만 알면 나머지는 숫자로 다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피해 비율이 딱 언뜻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대관이니까 피해 비율, 피해 면적 비율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습관적으로 계속 틀을 잡으시고 그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축에 대해서 이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은 아주 쉬운 문제지만 15점으로 나왔단 말이죠.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항상 보면 각 횟수 1회 시험부터 해서 7회 시험까지 보면 특별한 문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더라. 그럴 때 그러면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가축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축 문제인데, 이 가축 문제는 2020년도 제6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좀 특별한 문제였어요. 아주 쉬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15점으로 나왔단 말이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피보험자 A가 운영하는 땡땡 한우농장에서 한우 한 마리가 인근 농장 주인 B 과실로 의해서 폐사가 되었다. 그런데 갈라 열고 보상하는 손해단 말이죠. 우리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한단 말이죠. 근데 조수는 담보하지 않죠. 왜? 동물이니까. 자연재해, 화재, 질병, 그 다음에 부상 같은 걸 담보하는 것이 소보험의 기본인데, 다른 사람이 과실에 의해서 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보상하는 손해라고 주어졌어요. 따지면 안 돼. 문제에서는 보상하는 손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험회사 A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해서 피보험자가 청구 항목 중에서 1에서 4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급 여부를 각각, 문제를 그대로 썼습니다. 지급 다음에 밑줄을 그어놨더라고, 시험지에. 또는 지급 불가, 지급 내지 지급 불가를 쓰라는 거예요. 기재하고 보험회사의 최종 지급 금액, 보험금 플러스 비용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15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정말 모른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보세요. 저 문제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저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그대로 이렇게 쭉 주어졌단 말이에요. 1, 2, 3, 4, 5 해서 한 문제당 3점이라는 거죠. 한 문제당 3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직업 1번 직업, 2번 직업, 3번 직업, 4번 직업 써도 제가 보던 반은 맞아요. 이거 우리 VIP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걸 갖다 이 문제를 모르겠다라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하고 쓰는 거랑 달라. 이거는 계산식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직업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평가 구성할 때 구성이 맞다, 안 맞다라 쓰라고 동그라미만 하면 되는데, 다 동그라미를 해도 점수를 해서 합격한 사람이 있고, 아, 이거는 모르는 문제니까 안 써서 떨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80점을 목표로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60점 특근을 해야 되니까, 그때 시간적으로 이 문제가 좀 의도하는 바는 직업 아니고 또는 직업 불가라고 쓰면 돼. 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그것이 1, 2, 3, 4가 전부 다 직업 또는 직업 불가라고 나올 확률보다는 반반씩 섞여 있을 거예요. 문제를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직업 불가 딱 써버리면 반은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나올 경우 묻는 질문자의 의도는 둘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거예요. 쓰면 돼요. 이건 오늘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막판에 정말 모르는 문제다 했을 때는 반드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소는 폐사 시점에 손해액이 300만 원이 났다. 그리고 전손이 났고 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가입과 같은 것으로 확인했다. 보험가입 금액과 그 다음에 보험가액이 같다는 것은 전부 보험이라는 거죠. 일부 보험일 때는 또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20%다. 그죠? 자기 부담금이 몇 프로 주어졌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당연히 주어져야겠죠. 그럴 때 잔존물 처리 비용, 이게 자기 부담 비율만큼 요 잔존물 손해방지 협력 비용 이런 것들도 같이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뭐 가축 뭐 다 좀 달라서 약관하고 다르고 이게 상충되는 게 있다 보니 이번에 교재가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 자기 부담 비율은 이것도 다 안 하든지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번에 나오면 그것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해서 계속 따지지 마시고 그거는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술을 할 때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손해 잔존물 처리 비용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유무는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4월달 이후에라도 확정되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죠. 1번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액의 10%잖아. 300만원에 10%, 30만원이기 때문에 A가 폐손에 해서 인근 지역의 수질 오염으로 제거 비용을 위해서 지출 비용 30만원. 언뜻 보기에 맞는 것 같죠? 근데 수질 오염은 아니다지. 피가 흘러가지고 다른 데 영향을 미쳤다면 그거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약관에 나옵니다. 그 약관에 나오기 때문에 수질 오염은 안 된다라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 불가. 1번은 지급 불가. 그래서 1번은 지급 불가. 지급 불가. 이렇게 쓰면 돼요. 2번. 손해방지 비용은 A가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유익한 비용. 유익한 비용이니까 되죠. 40만원으로서 보험 목적의 관리 업무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유익한 비용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만원. 지급. 지급. 그래서 지급. 3번. 대입금 보전 비용. 우리가 손해가 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청구를 보험회사가 대신 청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존하는 보존 비용이 발생했다.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지출한 유익한 비용, 뭐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된다. 3번 지급. 4번 기타 협력 비용. A가 회사의 요구 또는 협의 없이, 회사 협의 없이 지출한 비용 40만원은 지급 불가. 이거는 문제는 긴데 답은 간단해요. 근데 이거는 당황해서 많이 틀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걸 모르겠다 했을 때는 전부 다 지급을 써야 돼요. 절대로 공론을 둬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고, 최종 지급 금액의 보험금 얼마냐? 그래서 5번에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왔잖아요. 보험금 플러스 비용을 쓰라고 했으니 5번은 보험금은 300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급되는 것이 요거 40만원과 대입금 보증 비용 30만원, 40만원 플러스 30만원 요것에 곱하기 자기 부담금이 20%니까 1-20%. 자기 부담금이 20%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 20%니까 80%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300만원, 400만원 이걸 갖다가 만원이라고 써도 됩니다. 만원, 만원, 만원. 맞았죠? 그래서 370만원인가요? 그래서 370만원 곱하기 0.8을 하니까 296만원, 296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출인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보너스로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고추에 대해서 수확 전, 수확 중 동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금을 구할 때 수확 중일 때는 잔존 보험가입 금액, 그래서 1차 수확 전에 지급이 됐다면 그것을 뺀 보험가입에서 그걸 뺀 나머지 잔존 보험가입 금액에서 시작을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때도 자기 부담금도 잔존 보험가입 곱하기 5%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가축에 대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 대해서 의도하는 바가 뭔지, 직업 불가 쓰라고 하는지, 또는 손해평가 구성이 맞다 안 맞다, 맞으면 O 아니면 X라고 하면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모르더라도 이것은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 왜? OX를 문제잖아요. OX를. 그런 문제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 1점이라도 획득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PC에서 해서 자꾸 쓰지 않고 이렇게 저도 직접 계속 쓰는 이유는, 쓰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계속 써야 돼요. 우리 일은 A4지 정말 한 박스 갖다 놓고 지금부터 계속 써 내려가는 연습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쓰고 또 쓰고, 그래서 지금은 A4지 1000장 정도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또는 노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노트에다 계속 쓰고 하면, 뭐 요즘 보니까 다이소에 가면 1000원, 2000짜리 노트 있지 않습니까? 계속 쓰고 계속해서, 볼펜도 흑색 볼펜으로 계속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도 자기한테 맞는 거, 1mm짜리가 맞을지 0.8mm 맞을지, 제가 추천하는 건 한 0.5mm 정도, 두께가 너무 두꺼워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0.3은 너무 약한 것 같고, 자기에게 맞도록 한 0.5mm 정도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두께, 그리고 잘 써지는 거, 이렇게 해서 쓰는 거, 종이, 연습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합격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합격 모드로, 완전히 수험생 모드로, 고3 모드로 가서 합격 때까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조금도 빈틈도 보이지 마시고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또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